자, B형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려 말 불상이다. 고려 말 불상하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다 이제 썼을 때 이렇게 양식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용 공부 같은 경우는 양식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을 찾아도 양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려 시대의 불상 조각이라고 하는 것에 시대 변천에 따르는 조형의 차이점, 그걸 길게 말해서 이렇게 되고 짧게 말하면 불상의 양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상, 고려 불상의 양식이란 아시겠지만 초기, 전기, 그 다음에 후기, 보통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두 개를 더 포함해서 총 5개 양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총 5개. 초기가 개성지역의 사실주의 양식이거나 거대불상, 철불 중심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가 지방 양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은진미륵 같은 석조, 비래미가 안 맞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양식이 바로 이제 라마 양식이라고 하죠. 라마교에 영향받은 거.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율동적이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선비풍의 목조 불상 같은 경우, 선비풍이 아주 근엄하고 점잖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주술적인, 그래서 역시 라마교에 영향받은 이제 외국 불상에 영향받은 것으로서 이렇게 막 천수보살 같은 거, 손이 막 10개, 1000개 있는 거, 주술적인 거, 이런 형태의 양식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거는 좀 쉽게 썼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임용 준비하는 정도면. 그래서 불상의 양식 명칭은 라마 양식, 자세는 윤왕자,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체 표현의 특징은 앉은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를 세웠다, 그 위에 오른팔을 올렸다, 뭐 이런 말 다 써도 맞는 말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얼굴이 역삼각형의 얼굴이다, 긴 상체가 좀 길죠. 그 다음에 유기적인 신체 비례가 있다, 이런 말들. 근데 이런 말은 좀 임용하는 사람들이 흔히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공부를 뒤지게 많이 했거나 아주 이쪽으로 들이팠거나 엄마 아빠도 불도 뼛속까지 불도일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역삼각형 얼굴 이렇게 이런 말들도 쓰기가 조금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요 앞에 거 지금 하얀색 글씨들은 주로 많이 썼을 거예요. 또 장식엔 U자꼴 영락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렇게 목걸이 막 치렁치렁한 거, 영락 장식 뭐 이렇게, 또 두꺼운 옷주름, 형식적으로 번잡해진 세부 표현, 끝이 표촉한 삼각형의 보관,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어깨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우수를 거쳤어요. 이렇게. 이 라마 양식, 이게 이제 중국 라마 양식하고는 좀 다른 한국적인 라마 양식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 말들을 다 쓸 수는 없어. 절대 못 써요. 요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써면 돼요. 발가락이 보인다 이런 말까지는 좀 그렇고, 요런 말들 하니까 조금 웃음이 얼굴이 피는구나. 아유, 조금 전까지는 아주 나 떨렸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아주. 생명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무서워요. 다음에 2번. 옵셋 인쇄죠. 옵셋 인쇄는 대체로 금속으로 합니다.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평판 인쇄에 해당돼요. 옵셋 인쇄는. 옵셋 인쇄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컬러 생명을 얘기하다. 생명. 요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색이 있어요. 1차 색. 1차 색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2차 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프로세스 컬러의 생명을 모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나라면 아마 출제원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출제원은 그렇게 안 했을 거고, 저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분석적으로 딱 잡는 사람인데, 모두 쓰란 말은 1차 색, 2차 색을 다 쓰란 말이야. 나라면. 근데 출제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이 아는 1차 색이 뭐냐면 뭐예요? 시안. 그쵸? 그 다음에 마젠타. 그치? 안 보이면 이걸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랑. 요게 일단 CMYK에서의 기본 색이에요. 요게 1차 색입니다. 여기 1차 색. 그 다음에 2차 색이 빨강. 그 다음에 녹색.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랑. 요게 2차 색이에요. 자, 그런데 인쇄를 할 때 시안, 마젠타, 노랑을 한다고 해서 검정색이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색으로 검정을 하나, 블랙을 더 집어 넣는 것이 프로세스 컬러의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두 쓰시오라는 말이 오해거리예요. 모두 쓰시오라는 말이. 덜하면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이렇게 다 안 썼을 겁니다. 거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렇게 안 쓰고 요거만 썼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쇄 과정에서 색 혼합 원리, 감법 혼합, 그죠? 인쇄니까, 인쇄 프린트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색을 재현하기 위한 방법, 그거는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병치 혼합. 그래서 문장은 색 혼합 원리 CMYK는 오프라인 출력과 같이 색료를 이용하여 프린트될 경우 사용되는 디지털 색채를 말하는 거고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까지 써주는 것이 맞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거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2번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다 맞은 사람 별로 안 돼. 상대적으로 1번 같은 경우는 윤왕자 쓴 사람은 되게 많아요. 부분 점수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서술형이니까. 반대로 2번은 이거 완벽하게 다 4점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이제 저한테 전화하고 막, 야, 점수 따지지 마! 뭐, 막 이렇게 저 얘기하는데, 선생님 점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좀 마음이 우울해서, 그래서 점수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점수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요, 2번을요, 막 이렇게 막 은근히 얘기하면서, 그거 틀린 것 같고요. 막 이래요. 근데 보면, 대다수가 2번을 많이 틀린 거야. 이 간법을 해야 되는지, 갑법을 해야 되는지, 병치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중간오랍 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2번을 자기가 틀렸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아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작품 제작 기법의 명칭. 여러 가지가 정답이죠, 얘는? 포토그램도 정답, 레이어그램도 정답, 그 다음에 솔라리제이션도 일부분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 방법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요. 사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이에요. 그냥 관광지와 강원사이에 불투명, 투명 물체를 놓고 노출시키는 거예요. 일상 노출이죠. 일상 노출. 그래서 추상적인 영상을 얻는 방법인데, 솔라리제이션은 그거를 한번 더 떠내는 걸 솔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포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쨌든 레이어그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법이기 때문에 솔라리제이션도 쓸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카메라, 사진기,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다예요. 다음에 4번 가나 제작 방법의 명칭. 석고이기 때문에 조소, 가법 조각이라고 그러죠. 가법, 양 붙이기, 양 늘리기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양 늘리기는 그 차력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 조각 있죠. 용접하는 거. 그런 것도 양 늘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석고, 조소, 가법. 그 다음에 윤효중 물동일 여인은 나무죠. 조각, 감법. 그 다음에 한국 근대조각의 특징이 두 가지죠. 제일 중요한 거 사실성,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 그 다음에 입체적인 묘사, 향토적 경향, 민족주의적 경향, 고전주의적 경향,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주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네, 다음은 5번 문제인데요. 가에서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 양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 7세기, 나 8세기, 다 9세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크게 보면 한국 석탑,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신라 이렇게 있는데 고구려는 있었는데 문헌만 남아있고 유물이 없는 상태이고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석탑 양식의 시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미륵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양식의 시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림사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모전석탑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석탑 이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전탑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목탑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없고 그래서 전탑과 모전석탑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로 가서는 이와 같은 양식을 다 중복해서 통일신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의성탑리가 있고 이어져서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의 정형이라고 하는 정형탑 형식이 바로 가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석가탑 이렇게 되죠. 요 사이에 이형탑이 또 생겨서 이 석가탑과 함께 다보탑의 계보를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문제는 바로 여기 의성탑립부터 시작해서 가문사, 석가탑 이어지고 그 다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요 다음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9세기쯤 되는 건데 이 시절에는 요 전체가 종교적 측면이 교종 중심이었다가 이제 또 선종이 더 큰 영향을 미치던 요 시절입니다. 또 조탑 신앙, 탑을 만드는 신앙이 있고 사리 신앙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뀌면서 조금 탑에 변형이 생겨요. 변형이. 그래서 가문사 같은 경우는 탑의 양태가 수평으로 땅에 기단이 있고 위로 올라 이렇게 안정적인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석가탑은 좀 더 높아지고 좁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좁아지고 좀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9세기로 하면 이것이 좀 더 좁아지고 아주 더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데다가 플러스 탑 신부에 부조 작업을 합니다. 이 부조가 신앙적, 종교적 관점이 바뀌어진 상태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나온 문제인데 자, 문제를 봅니다. 다시 한번 통일신라 석탑의 정형양식을 쓰시오. 그 다음에 기단과 탑신의 비례에 따른 지금 말한 것처럼 기단과 탑신의 비례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답을 간단하게 보면 공통적인 석탑의 전형 양식이 바로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문사지, 가번이 가문사지 3층석탑인데 상승감, 안정감, 단순함, 장엄미 이런 말들 중에 한두 단어가 들어가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석가탑 같은 경우도 역시 안정감, 상승감인데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상승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좁아지고 높아지는 걸 우리가 화면이 왜 이럴까? 세장형이라고 그래요. 세장형으로 변화했다. 그 다음에 다번이 실상사 동서 3층 석탑입니다. 탑신은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구성된 정형양식이다. 이게 말이 좀 길지만 이 말 전체를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탑신은 몸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구성됐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정형양식의 조건이에요. 이러한 양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형양식이고 정연함, 안정감,
또 세련된 비대미, 수리적인 완결성, 이게 공통적인 석탑 전형 양식에 들어갈 단어들이 됩니다. 요 다음 도판을 보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요 문제가 지금 시험에 나온 문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요 작품이 되겠습니다. 같은 실상사예요. 같은 실상사인데 여기는 백장암이라고 하는 암자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본사찰에 있는 거죠. 주소지가 약간 다르고 요거는 동서의 쌍탑으로 있고요. 요건 단독으로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탑신부의 조각이 요게 좀 더 많아요. 심지어는 탑신부에 보면 돌인데도 불구하고 목조 양식의 난간까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부분이죠. 얘가 국보 제10호, 얘는 보물. 이렇게 서로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도판을 좀 잠깐만 보면 화면이 좀 너무 하얘서 그런데 지금 문제에 나온 실상사 동서 3층 석탑이 정형 양식인데 정형 이중기단의 3층이라고 하는 정형, 이중기단의 3층이라고 하는 정형에다가 특히 실상사 동서 3층 석탑 시험에 나온 그 탑은 상륜부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상륜부가 이거 지금 김원정 선생님의 항공기사에 나온 도판을 제가 복사한 거라서 하얗게 보이는데 카메라로 잘 보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상륜부의 특징이 찰주, 보주, 용차, 수연, 보계, 보륜, 앙화, 복발, 노반 요 부분까지 탑신부 중에서 상륜부, 탑두부라고 그러죠. 요 양식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정형 양식 중에 하나다. 다시 정리합니다. 정형 양식은 이중기단의 3층 석탑, 안정감, 비대미, 상승미, 세장형. 거기에다가 상륜부, 탑두부가 찰주, 보주, 용차, 수련, 보계, 보륜, 앙화의 순서를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이 아주 완벽한 정답이 되겠고 지금 탑신부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못 썼더라도 점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라는 말, 그 다음에 안정감, 세장형 이런 말들이면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 이 문제가 이 도판이 제목이 뭐기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작품 제목을 안 썼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마음 졸이고 나 점수 또 깎였어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이중기단의 3층 석탑, 그 다음에 세장형, 군데군데 안정감 이런 말 들어가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설명 이걸 마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두 작품에 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죠. 작성 방법 봤더니 가가 제작된 학교의 명칭. 그 다음에 이건 임용 공부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이걸 문제를 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변별도를 떨어뜨렸는지 두 손 꼭 붙잡고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둘이 마주하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근데 나가 속한 디자인 경의 명칭,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레이아웃 특징을 그리드 적용했다. 그죠? 그래서 정보 전달의 효과적 측면에서 각각 서술해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우하우스고요. 포스트 모던 스타일링인데 프리 방식과 그리드 방식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리드 방식, 프리 방식과 그리드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앞에 있는 걸 먼저 보면 프리 방식은 디자인의 감각과 직관에서 의존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 정보 전달보다는 심미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건데 반면에 그리드 방식,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방식이 되겠죠. 가번의 바우하우스 방식 같은 경우는 그리드 방식이라고 그러고 정보를 기능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중한 내용 분석을 거쳐서 시각적 분류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전적인 용어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졌어요. 쉽게 말해서 정보를 기능적으로 분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수평과 수직으로 줄을 맞췄다 하면 돼요. 가로 세로 줄을 맞췄다 하면 정답이야.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역동적 균형 잡힌 통일성 뭐 이런 말들 뭐 썼고 시각적으로 정돈, 정보 전달, 전략, 그다음에 지속감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리드를 적용해서 정보 전달의 효과적 측면에서 각각 쓰면 그
그렇게 된다는 거. 구성주의적 측면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바우하우스, 가버는 여기 그리드 방식. 요 문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택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평 수직 같으면 반드시 써주면 좋겠고, 수평 수직이 안 되면 가로 세로. 그래서 균형 잡혔다, 통일성이다, 그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뛰어난다는 거. 마지막 문제인가요? 이제 논술 직전까지. 서술형에서 마지막. 어찌나 반갑고 좋은지. 두 작품을 활용해서 비교 감상을 한 후에 비교 분석한 내용 기초에 학생들과 함께 작품 카드를 제작하였다. 여기까지 아직 문제 없죠? 물어볼 말이 없어요. 가 작품 카드의 작품 설명을 참고하여 나 작품 카드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래서 가 작품 설명을 봤더니 정옥래 작가 우길 호치도 비단의 채색 작품 설명 첫 번째 점,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채색 공필 화조품의 그림이다. 자, 문장을 끊어서 그대로 대비시키면 돼요. 이런 거는.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시기 끊어버렸죠. 그 다음에 채색 공필 화조품 그거 끊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속 기억은 이 작품은 조선 중기 수묵 사이 화조 화풍 이렇게 됩니다. 혹은 수묵 화조화 사이짤 빼도 되고요. 사이짤 빼도 되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앞에 작품 설명에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새색 공필 화조화풍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를 다 대입을 하자면 조선 중기 수묵 채색이 아니라 수묵 공필이 아니라 사의 공필이 아니라 사의 화조화풍이 아니라 이것도 화조네요. 그렇죠?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쓰면 되는데 흔한 말로 이거의 공식 명칭 그냥 수묵화조화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정답이야 이 말이야. 수묵화조화도 정답. 그 다음에 매와 바에는 외곽선을 먼저 긋고 그 안을 채색하는 구룩 전체법. 그럼 얘는 까치와 매의 나무는 수묵 담채를 소양한 몰골법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매와 파도의 정교한 선묘 표현은 바의 헤이즈 표현에서 나타나지 높은 사실성과 화려한 장치성 조화가 특징이다. 그러면 여기는 특징으로는 비백, 여백, 평담. 평담은 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고 공부 좀 잘 아주 오래 깊이 한 사람들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아니어도 그래도 정답을 받는다는 거. 가장 중요한 말 여백, 비백. 또 서정성, 선비정신, 뭐 사의적 이런 말들 쓰면 다 정답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것도 11월 4주차 때 문제 했던 건데, 사회 재건주의 이론을 했던 문제 중에서 여기 이제 사회 재건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정답 그대로 인용을 하면 사회 재건주의 특징. 자, 이제 논술 문제입니다. 그죠? 논술 문제 10점짜리예요. 첫 번째, 논술은 교육학 논술하고는 다르다. 교육학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을 분명히 지키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점수를 다 주죠. 그런데 전공 논술은 형식적 측면을 그렇게 크게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좀 쓰는데 실력이 좀 딸려도, 문장력이 좀 딸려도 단어라든가 방향이 맞으면 의외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문제가 다음 경력교사, 박교사, 초임교사, 김교사 수업 장학 중 나눈 대화의 일부인데 미추진 기억과 니은의 내용을 쓰고 기억,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영역별 성취 기준에 맞는 학습 목표 쓰는 거예요. 이를 토대로 김교사 계속학습 계획의 학습 활동 가운데 개선할 점 두 가지를 서술하셔. 그러니까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이 의미가 없는 거지.
또한 밑줄 친 뒤에서 본인의 입장을 본질주의적 혹은 맥락주의적, 완전히 미술 임명하면 생초보, 그죠? 본질주의적, 맥락주의적, 요거를 정당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근거를 들어 논술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로 해본 건 낯설죠. 학생들이 옛날에 서술형 시절에 나왔던 그런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한 거지 지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면 사실 얘는 정답이 자기 생각 쓰라고 했지만 정답은 딱 있어요. 정답이 딱 있어. 자기 생각 쓰라고 했지만 말이죠 자기 생각이지 정답이 있는 거야. 시각문화 미술교육을 하겠대. 이미 시각문화 미술교육 자체가 무슨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형식주의적이고 학문중심주의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중심의 수업이 시각문화 미술교육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어요? 사회 재건주의적 관점이 밑에 깔려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학문적 배경이 뭐예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그렇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또 1960년대에 있었던 문화이론, 문화연구.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미술사를 봤던 시각이 아니라 미술이 사회적 공헌도와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의 가치를 따지는 신미술사. 요 세 가지가 모여서 배경이 되는 것이 시각문화 미술교육이거든요. 당연히 사회 재건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비판적 사고력을 보는 것, 이걸 우리가 비주얼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배웠어요. 이런 관점이란 말이야.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너무 지나치면, 중심점을 못 찾으면 뭐로 간다? 흐를 수 있다? 사회가에 뭐가 될 수 있다? 신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그렇죠? 또 중점을 너무 오버해버리면 사회적 관점이 없어지고 형식주의적 관점을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형식주의적 관점, 여기가 이제 사회적 관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사회적 관점이란 맥락. 형식이라고 하는 건 미술의 본질 그 자체니까 여기가 본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김교사 교사학습 계획을 봤더니 학습 대상 공공중학교 3학년 1반에서 5반 학습 목표 다양한 시각 이미지 의미 전달 방식을 이해한다는 인지적인 측면이죠. 인지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얘는 비판적 사고력보다는 단순히 형식주의적인 학문 지향적인 성향으로 수업을 했다는 뜻이죠. 학습 목표가 잘못됐어요. 학습 개요. 시각문화 예를 찾아본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상업 광고 창의적인 방식을 분석하고 시각 이미지 기호, 상징, 조형적 요소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따져봤어야죠. 또 학습활동, 인터넷에서 다양한 시각문화 예를 찾아보고 흥미로운 상업 광고 이미지를 수집한다. 상업 광고를 통해서 사회 재건주의를 바라볼 수는 없다. 모든별로 수집한 상업 광고들 비교하여 창의적 발상 돋보이는 광고를 선택한다. 창의적이지 않고 뭐 해야 된다? 사회 비판적인, 비판적 사고력 있어야 된다.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상업 광고에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지 무슨 창의적 발상 돋보이는 광고 이런 말 아니란 말이죠. 시각문화 미술교육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보다는 숨은 의도, 사회적 배경 그걸 찾아내서 비판하고 사고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시각문화 미술교육이거든. 선택한 광고의 제작 목적을 찾아보고 그렇지. 이걸 찾아봤어야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호, 상징, 조형 요소. 자꾸 이렇게 창의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 모든 활동의 내용을 발표하고 다양한 시각, 이미지, 의미 전달 방식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 토론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맞아요. 토론하는 건. 그리고 토론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건 맞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미술교육에서 사회 재건주의 특징은 첫 번째, 주류에서 소외된 작가까지 재평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 교과가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 지금 김 교사가 세운 교사학습 계획은 계속 상업 광고, 흥미로운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것보다는 소외된 작가 작품을 찾았어야 돼요. 두 번째, 종교미술 공예 작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도 관심을 갖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상업 광고, 흥미로운 광고 요것만 찾았지. 뭐 창의적이 돋보이는 거 이런 것만 찾았다면 방향이 틀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과목 중심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주제나 이슈를 찾았어야 돼. 조형 요소로 찾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김 교사는 계속 조형 요소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계속 상징, 기호, 조형 요소를 분석한 건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주제나 이슈 중심으로 찾아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두 가지만 서술하라고 하는데 사실 두 가지가 넘쳐. 엉터리 개판이야 그냥 김 교사. 김 교사 정신 차려야 돼. 아주 애를 맡겼더니 엉터리 개판을 만들었어 그냥 아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형유서 원리는 형식주의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항상 이슈 중심, 주제 중심, 그 다음에 주류보다는 비주류 중심. 그렇게 학습 주제를 선택해서 토론을 시켰어야 시각문화미술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사회과와 함께 다뤄줘야 됩니다. 사회과와. 삶의 경험으로서 가낭국적 접근을 해야 돼요. 가낭국적 접근. 사회과와 함께. 그 다음에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 정의를 지지하는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좀 길어졌어요. 5가지인데 사회 재건주의 특징이 있고 이거를 역으로 따지면 김교사 수업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각문화 수업을 사회 재건주의를 반영하여 개선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무조건 학생의 삶을 다뤄야 돼. 뭐 조형유서 원리를 다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동시대 작가 이슈를 다뤄야 돼요. 동시대 작가 이슈. 보편화된 우리의 언어, 전통, 가치관, 미의식, 삶의 방식과 시각문화 현상을 소개하고 강요하는 동화주의보다는, 그러니까 김교사는 지금 동화주의를 한 거야. 여기 있는 김교사는 동화주의를 한 거죠. 그죠? 보편화된 뭐 언어, 전통, 가치관, 미의식, 조형유수 뭐 이런 거. 그런 거 소개하고 강요했던 김교사 보다는 우리 자신의 시각문화적 존재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시각문화 수업을 사회 재건주의를 반영하는 개선하는 데는 교육의 주체. 지금 계속 김교사 중심으로 전개됐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육의 주체가 학생, 교사, 지역 주민이에요. 지금 제시된 김교사, 엉터리 김교사. 교수학습 계획 안에는 교사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교육의 주체가 학생과 교사, 주민 간의 지속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고 반성적인 평가 방법과 준거를 사용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또 마지막 정체성 구축, 풍부한 지구촌 문화, 자연과 인공환경의 보존과 시각문화와의 관련성. 이걸 생각하도록 해야지. 이거 그냥 흥미로운 상업 광고만 따지는 김교사. 나쁜 김교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딱딱한 글자로 공부하려면 한이 없고 어렵고 잘 안 와닿는데요. 조금 이렇게 좀 일상적인 입장에서 좀 재밌게 생각하면 문제점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김교사는 교사 중심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더니 지금 교육의 주체는 뭐였더라?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거였다. 그 다음에 지금 흥미로운 걸 따질 것이 아니고 조형유서 원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구촌 문화라든가 자연과 인간 환경 문제라든가 학생의 삶과 관련된 거 따졌어야 된다. 토론한 건 잘했어요. 그나마 이것도 없어서 얼굴 못 줄 뻔했어요. 토론을 했다 이 말 잘했는데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을
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문장들이 길어서 아마 받아 적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많이 제시한 거는 여러분들이 쓴 여러 가지 답도 여기는 없지만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 요걸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그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고마시엘이 이렇게 모바일 웹도 있습니다. 모바일 웹으로 모바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제가 이런 것들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한 정답, 그다음에 이걸 좀 길게 보고 싶으면 이런 데 이렇게 오셔서 확인할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처럼 조심스럽게 내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집피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객관성은 갖고 있다. 알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고, 다행스럽게 이제 시험 보는 날에 굉장히 따뜻하긴 했지만 또 문제가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이렇게 나와서 충격받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 실력 발휘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자기 가채점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진 않아. 또 하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답이 딱 공개되지 않은 시험은 가채점의 결과를 너무 신봉하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다른 사람은 더 망가질 수 있고 자기는 너무 잘 써. 와우, 선생님, 저 이번에 차 좀 뽑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남들도 다 차 뽑아.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잘 견뎌갖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어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기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